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확대의 필요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희들이 착목을 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정책도 저희들이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민들 개개인이 현 제도 하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대한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 박사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개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묘안,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있고 말고요. 네, 있습니다. 진짜 네. 있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데 관심 가진 사람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좀 놀랄 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국민연금에 네.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엄청난 돈이 되는 일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그 묘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말씀은 묘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묘안은 아닙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못 들어본 내용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연금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에 아름아름 가입하고 있다는 그 보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네. 지금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있는 버터가 네네. 이 분야의 전공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버터가 하는 이야기가 예. 그 삼성생명의 매니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 파시는 분들, 네네. 이분들이 강남 아줌마들에게 찾아가서 맨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연금부터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연금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버터가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강남의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스스로가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뭐 이 팟캐스트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은 노후에 목돈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연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공적연금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른 금융 투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수익률을 돌려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네네. 수익률 이게 아주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네.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네네. 네, 특히 기억나는 게 말이죠. 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박이다. 네. 심지어 로또다. 로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 경박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실은 그것 때문에 네. 실제 로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재정안정화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가입자들이 그 은퇴 시까지 총 납부한 총 보험료에 대비해서 네. 총 연금액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받아가는 네. 것을 수익비라고 그 네. 비율을 수익비라고 합니다. 네.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아가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네. 이것을 뭐 수익비 또는 뭐 profit ratio 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낸 거에 비해서 네네. 너무 많이 받아가면 네네. 재정이 공활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재정안정화 학자들은 또 뭐 그런 말도 그렇게 비판을 할 만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그 수익비가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수익비가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재정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후 세대가 부담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네.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거기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대체로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저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수익비가 높은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말씀입니다. 가입자들 중에 그 중간 소득자들 그런 정도들이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네. 그런데 저소득자들은 뭐 3배, 4배, 심지어는 6, 7배를 받 아주 최저소득자들은 한 7배까지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통상 1.5배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도 1.5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연금을 그 사적연금에 내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렇죠? 훨씬 낫죠. 네. 그런데 이제 총 보험료라는 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낸 돈만을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네. 고용주가 낸 돈도 포함되고 자기가 낸 돈, 고용주가 낸 돈을 포함해서 그것을 운용한 수익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자기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4배 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예. 가입자는 자기가 지금 소득의 4.5%를 내고 있고 또 고용주 그만큼 내주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 2배 정도의 수익비가 보장되니까 결국 내가 낸 거에 비해서는 뭐 4배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민간 개인연금. 요즘 뭐 연금 가입하라고 보험회사들은 무지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네. 가입하면- 민간 연금도 좋습니다. 네. 그럼 수익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해 주시죠. 뭐. 네네네. 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서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민간 개인연금의 경우는 수익비가 보통 0.8에서 1 사이입니다. 개인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보통 15%, 20%, 많게는 25% 이런 정도를 떼고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돈을 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업비에는 아까 판촉비도 되고 네. 뭐 홍보비, 관리비, 연구비, 뭐 사업 수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개인연금의 경우 수익비가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연금 수익 공적연금과는 개인연금이 이제 수익면에서는 수익비 엄청난 면에서는 차이 비교할 나네요. 수가 네. 없는 정도입니다. 아, 이거 네.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로또란 말이 뭐 절대 뭐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네. 추가로 추가된 소득을 안전된 소득을 원할 때는 개인연금을 또 가입하는 그게 그런데 좋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연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뭐 제대로 내지 못해서 네네.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아는 강남의 아줌마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소득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대표님께서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어서와 연금 처금이지 뭐 이런 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적연금에 대한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네.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뭐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네네. 네. 예. 근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해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능력에 의해서 버는 거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금 확보 전략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 수 있을까? 네. 잘 지혜를 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길게 하려면 네네. 그러니까 18세에서 59세까지가 가입 기간인데 네네. 그 중에서 최대한 가입 기간을 40년에 근접하도록 만들려면 그렇죠. 아주 지혜로운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고민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네네. 국민연금에는 네. 이제 가입 기간 늘리려면 국민연금에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최대한 더 일찍
가입하는 게 장땡입니다. 네. 말이 표현이지 그렇습니다만은. 빨리 네. 가입하는 게 장땡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네. 만 18세가 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59세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 되면은 이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소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득이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나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요. 뭐 금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최소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 소득이 넘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정도에 한 열흘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네. 그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네네. 시급이 또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충분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번 30만 원 정도만 벌면은 그 돈을 국민연금 지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가입 신청을 해서 30만 원에 9%, 네. 보험료가 9%지 않습니까? 네. 9%인 2만 7천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더라도 네. 좀 이렇게 한 달에 네. 일정 기간 이상을 네. 일을 하게 되면 한 네. 달만 제대로 일해도 네. 그게 노사가 네. 다 이렇게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네. 꼭 한 달이 안 되고 뭐 열흘만 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0만 원. 최소 조건만 하면은 2만 7천 원을 가지고 네.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뭐 한 달 이상 하거나 이제 한 달에 60시간 이상만 하면은 네. 그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가 돼 가지고 네. 뭐 이제 편의점 주인하고 네. 4.5% 4.5%씩 이렇게 부담하는 네. 그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좀 차치하고 네. 30만 원만 벌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네. 젊었을 때 경험 삼아라도 한 두세 달 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일했을 때 얼른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을 한 달은 사실 까먹어버려. 몰라 이거를. 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가입을 뭐 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당연히 가입이 되겠지만 어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일하다 보면 과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 내가 이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라니까요. 예. 가입을 하면 된다. 오케이. 네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30만 원만 이상만 벌면 네. 가입할 자격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은 그래서 일해가지고 30만 벌어가지고 그래서 보험료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지고 학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가입을 그다음에 못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핵심 네네. 포인트입니다. 네. 첫 포인트를 가장 빨리 내야 된다. 낼 수 있는 그래 첫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면은 네. 그 후에 납부를 여러 가지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 하거나 소득이 없으면은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런 이유로 이제 소득이 없어졌다는 것을 소득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은 네. 이제 되고요. 그래도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입 자격만 유지되면 두 가지 큰 혜택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에 그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연금, 네. 또 본인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향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뭐 앞으로 뭐 5년이든 10년 뒤에 취직을 하게 해서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 못 낸 그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28세 정도에 뭐 예를 들어서 취업했다면은 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28세에 그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하게 되는데 그렇죠. 18세에 한 번 납부한 것 때문에 네. 소급해서 10년치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가 납부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번 회원 자격을 획득해 놓으면 네. 회원 자격이 이제 정지가 돼 있더라도 네. 나중에 다시 살려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지된 기간 동안 거를 한꺼번에 돈을 내면 네네. 그 추가 납부를 하면 네네. 다시 그 기간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지. 근데 첫 보험료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납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회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네. 이제 3학년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은 네. 대학 입시가 끝나면은 네. 뭐 좀 경험 삼아서라도 알바해야 네, 돼요. 한 달 정도라도 네. 뭐 최소한 한 뭐 열흘 정도라도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3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어 가지고 네. 꼭 27,000원 37은 21입니다. 네. 39, 27. 네. 30만 원 9% 이자 27,000원 39, 27.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27,000원을 꼭 납부하셔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돼야 됩니다. 네, 저는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네. 외국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한 70%는 대부분 회사를 들어가 버려요. 네, 직장생활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네. 한 20살 되면 다 이게 직장인들이에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요. 여름 방학 때 이럴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게 또 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입을 하고 네. 또 그 내는 거죠 돈을 네네. 보험료를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추납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 기간이 길게 가져가는데 네.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가입하고 네. 또 추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가 납부를 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야 된답니다. 네, 그런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이지선 선생님도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가입을 시켰다면서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네네. 겁니까? 저는 뭐 자녀가 둘입니까? 둘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네. 저희 아내도 네. 가입을 시키고 좀 늦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도 한 20대 초반 정도에 아니 그럼 사모님 가입하셨어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강남 아줌마인데? 강북 아줌마입니다. 어쨌든 그 강남 아줌마 그 유형을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미 가입이 하신 거죠. 네, 이미 가입한 겁니다. 아,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미 가입하셨고 예,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하.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너 그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지역가입자 지부에 가입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둘 다 20대 초반에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18세 제가 알았다면 18세에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진 못하고 그래도 20대 초반에 했는데 아, 우리 네. 아들 놈은 그동안 계속 공부하느라고 아직도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있었으면은 뭐 15년 정도의 기간을 그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네.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연금 국민연금 가입을 네. 했기 때문에 거의 15년 정도의 가입 기간을 번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예, 예. 그 사실은 가입 기간이 40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40년이 이제 목표 가입 기간이 되도록 우리 국민연금이 설계가 되어 네.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졸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한 30살쯤 돼가지고 요즘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은. 네, 외국 네. 같은 경우에는 한 20살 되면 취업하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는 30살 되고 취업하니까 10년을 이렇게 늦게 취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지 못했거나 네네. 뭐 소득이 아예 없어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예, 예. 아까 사모님 같은 경우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네. 강남 아줌마들이 뭐 그분들은 이제 전업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업주부. 소득이 네. 없는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원래 네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예,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입할래 고 나선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만 18세가 넘는데도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의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이 돈을 못 벌어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렇죠. 가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예, 소득이 있는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은 그 보험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한 달 100만 원 이미- 소득이 네. 있는 걸로 간주하고. 네, 임의 가입자들은 그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 가입자들의 그 평균 소득이 지금 1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균 소득에 기초를 해서 9%를 이제 보험료를 때리니까 9만 원. 9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9만 원.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임의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가입했든 가입 이후에 받는 혜택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에 9만 원 낸 거니까 네. 곧 낸 것만큼 또 기간만큼 네. 어차피 나중에 연금 혜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딸이 네네. 23살 때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그 3월 1일부로 자기는 학교에서 한 6개월 동안 조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몇 년 동안 네. 공부한다고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네네. 나중에 아마 이게 수납을 할 수 있죠. 수납을 하게 네네. 되면 네네. 이 친구는 23살 때부터 가입한 가입한 걸로 걸로 됩니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가입, 네네. 조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 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국민 여러분들께 뭐 꿀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꿀팁입니다. 네네네. 네. 이제 자녀들에게 네. 뭐 이제 만 18세가 되거나 뭐 좀 저 대학생이 되면은 네. 한 달 정도만 용돈에다가 9만 원을 얹어서 주십시오.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에 보험을 네. 납부해서 첫 보험료를 납부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건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취업 후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든 해서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큰 기회를 네. 부모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첫 보험료를 그렇게 납부하지 않는다면은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들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방학 때 경험 삼아서 식당 같은 데서 왜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도록 장려해 주십시오. 네. 저는요, 일하는 것에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내 땀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갖도록 자녀들에게 기회 주는 거요.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두세 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행 300만 원, 가고. 400만 원 벌잖아요. 네. 그럼 그걸 홀라당 여행 간다고 다 써버리거든요. 핸드폰 사거나. 그거 쓰기 전에요. 국민연금 꼭 그 돈으로 네. 가입하라고. 예. 네가 번 돈으로 네가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9%로 아니면 이제 직장 가입자로 한 두세 달 식당에서 일했으면 4.5%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떼고 나머지 돈으로 휴대전화 사고 네. 나머지 돈으로 해외여행 가도 되니까요. 이건 정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좋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네. 진짜 교육이죠. 네. 네. 살아있는 교육. 네. 이게 네. 레알 교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귀중한 정보 우리 박사님이 오늘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사님. 네네. 연세가 드신 분들 네네. 59세까지만 연금보험료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이게 가입하기 시작해서 네. 나 더 길게 가입하고 싶어. 어떡합니까? 뭐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길이 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에는 임의 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 네. 그것은 이제 59세가 가까워졌는데, 59세가 지났는데, 그럼 지났죠. 지나면은 이제 가입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죠. 그런 분에게도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하.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본인이 선택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미 가입 제도입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늦게 알아서 그렇고 아니면 진짜 소득이 없어서 그렇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이유로 60세가 가까이 되는데도 10년치 그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연금을 못 받을 사람들이 제법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 제도를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뭐 6, 7년밖에 안 됐다든가 그러면 한 3년만 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채우죠. 예. 네.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아서 완전히 그냥 푼돈으로 나가버리고 네, 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단돈 1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제를 꼭 이제 활용해서 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9세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65세까지는 낼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선택해서 네. 추가로 계속 가입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더 길게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연금이 조금이라도 없는 더.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연금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미 가입 제도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미 가입 제도는 그러니까 전업주부 같은 분들, 강남 아줌마들에게 해당하는 게 이미 가입 제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 네. 네.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59세까지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65세까지 네. 임의로 계속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예.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 제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낼 시간인데요.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그 국민들의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다고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하는 문재인 정부는 꼭 네. 그러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만 18세가 되면은 네. 3927 27,000원의 생애 첫 보험료를 내고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십시오. 네. 꼭 가입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40년의 가입 기간을 만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좋은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30만 원 월 소득이면 네.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 네. 지역 가입자로. 네. 그래서 9%니까 3927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했고요.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는 사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일찍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전후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40년을 다 채우고 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취업 시기가 이렇게 늦어져서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이게 더 짧아집니다. 게다가 노동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또 기간이 짧아집니다. 네. 최대한 일찍 취업을 하거나 또 알바라도 해서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회원권을 얻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을 이재석 박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이미 가입제도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